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제넥신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우상향이 나오면서 양봉의 모습이 형성이 됐는데, 이게 과연 이제 코로나로 벗어났던 그런 흐름 중에 하나일까? 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뜻이 있는 움직임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많이 밀렸는데, 그 코로나라는 악재를 벗어나고 코로나라는 그 백신 회사라는 타이틀을 좀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자, 일단 그 첫 번째 기대는 뭡니까? AACR입니다. 다음 달에 열릴 건데요. 미국 암 연구 학회예요. 거기에서 이제 네오 이뮨텍이요, 방광기를 늘린 IL7이라는 부분, 약물의 NTI7의 새로운 병역 요법에 대한 점이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AACR에서 두 건의 포스터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일단은 NTI7은요, 종양 모델에서 종양 침투 CD8 플러스 T세포로 늘리고요.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첫 번째 포스트 발표에서는 네오 이뮨텍이 종양쥐의 NTI7과 국내 바이오텍 셀렉신의 IL2 합성 화학 물질 이런 것 이름이 되게 어렵죠. 이런 것들을 병용 투여해서 항종양 효능이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종양쥐의 이것과 유한양행의 이것과 좀 합쳐갖고 효능을 주는 것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텍과 유한양행가 이런 식으로 좀 짬뽕을 해갖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니 우리가 제넥신을 본다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뮨텍을 보느냐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제넥신 말고 그 네오 이뮨텍을 보면은요, 최대 주주가 제넥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넥신도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제넥신도 그동안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많이 관심을 받았다가 계속해서 스케줄을 바꾸다 보니까, 목표치를 바꾸다 보니까 실망해서 계속 밀리다가 결국은 끝자락에서 백신 안 해,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 포기 선언이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 건지, 그런 그렇지 니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신뢰도를 갖게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제넥신은요, 디옥시리보핵산 백신과 면역 항암제에 각각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 그래서 미국에서 BMS 면역 항암제 옵디보와 3중 병용 투여하는 연구 자주도 임상 이상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임상에 쓰일 신약 후보 물질은 제넥신의 암 대상 DNA 백신으로 개발 중인 GX1882와 면역 항암제로 개발 중인 GXI7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유효성과 안정성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GX1882의 면역 관문 억제제 병용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연구 영역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제넥신이 코로나 백신을 포기하고 어디에 집중한다라고 했죠? 바로 이런 거에다가 좀 집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넥신이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파이프라인 또는 면역 암 이쪽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후발 주자로서 이 백신을 끝까지 만들기보다는 빠르게 포기하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부분, 그래서 본연의 가치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은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에서 신뢰도를 잃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살짝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죠. 제넥신은요, 그간 GXI7 개발과 상용화 권리를 지역별로 나눠서 기술 이전을 진행을 했고요.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2015년 네오 이뮨텍에, 그 다음에 중국 권리 같은 경우는 나스닥 상장사 아이맵에 이전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요, KG바이오에 중국 외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의 권리를 이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X1882는요, 2014년 중국 BSK에 중국 권리가 이전이 됐고요. 지난 11일이죠.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던 코로나19 DNA 백신 개발을 처리하면서 이들이 제넥신의 주력 신약 물질이 된 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임상으로 GX1882의 암세포 특이전이 T세포 유도라든지 GXI7의 T세포 증폭이 암세포의 면역 억제 기능을 막는 옵디보와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여기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그 백신을 포기하는 부분은 과감한 선택이었다,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살짝 좀 눌리는 모습이 또 나오겠죠. 예, 그거는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제넥신을 좀 보면은요, 네오 이면택 말고 제넥신을 보면은 추세가 뭔가 전환이 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이 음봉을 지금 감싸주는 양봉들이 3번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수가 워낙 좋게 올라가다 보니까 웬만한 종목들 악재가 없거나 아니면 지금 추세를 이탈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조금 따라 올라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은 코로나를 버리고 이 암 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제넥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뢰가 없는 기업이냐, 아니면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기존의 파이프라인과 기존의 기술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시장이 흘러가는 모습으로 보면서 시장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다 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는 우리가 뭔가를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볼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이 되는 모습, 그래서 확실하게 5대5의 확률이 아니라 8대2의 확률, 9대1의 확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그 정도까지는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할 겁니다. 6개월과 12개월 두 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거는 편합니다. HERB에 2019, 굉장히 쉽죠? 예, 여기다가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요. 저희한테 체험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벤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허브경제TV에 대해서 이 부분이 궁금하다 하시는 것들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